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주제는 최근에 이제 스타트업이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모든 환경에서 뭔가 비즈니스, 사업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뭔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을 하려면 요새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 뭐 융합 이런 단어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이 오퍼레이션 되는 이 환경이 급격히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하는 환경이 결국은 5G, 융합,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와 같은 상황들로 인해서 이제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모이신 분들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주제로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5G, IoT가 뭔지 아시겠죠?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뽑았고요. 저는 이름은 김영준이고요. 저는 한 30년 이상 통신과 관련되는 기술 직종에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동안은 이제 다국적 기업의 초기 5년은 미국 북미 쪽에 노선텔레콤이라고 노텔이라고 부르죠. 그 회사의 연구소를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작년 2월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옮겼는데, 최근 10년 동안 이제 북유럽의 에릭슨이라고 통신에 대해서는 이제 전 세계 1위를 하고 있는 이제 거대 다국적 기업이죠. 거기 연구소의 멤버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에 이제 서강대학교로 옮겨왔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학교나 이제 다른 기업체 한 두세 군데에 관련되는 통신과 관련되는 일들을 일주일을 몇 개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 오늘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오늘 기술진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기술적인 얘기를 빼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 태생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자꾸 기술 얘기가 섞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로 최대한 설명을 해서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공유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제가 작년 2월에 회사를 이제 나오기 마지막에 근무했던 에릭슨의 장표입니다. 에릭슨에서는 이제 매년 이제 컨슈머 리포트라는 것도 하고 전 세계의 통신과 관련된 동향을 보고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미디어도 나오는 발표 자료들을 이제 인용하고 하는데, 에릭슨이 2030년, 지금이 2020년 되니까 한 앞으로 10년이 채 안 남은 10년이 내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10개를 모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하는 IoT에 해당되는 한 아주 가까운 미래, 한 5, 6년 내로 구현이 됨직한 내용들을 한 10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가 대충 이거를 뭐 다 보기는 오늘 사실 시간상 어려웠고 몇 개 정도를 살펴보면, 뭐 여기 보면 1, 2, 3, 4, 5, 6, 7, 8, 9, 10, 한 10개 정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생활을 하건, 뭐 운동을 하면 내 몸에서 나오는 땀이나 체온 같은 거를 통신이 연결해서 인공지능 서버하고 연결해서 나에게 적절한 처방을 내린다든지, 그게 이제 1번에 나오는 거죠. 뭐 3번 같은 데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가까운 미래에 뭔가 이렇게 커뮤니티를 통신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구축을 해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요. 뭐 한 6번 정도에 나타나는 이제 잠깐만 제가 요거를 마커를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6번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제가 그 인공지능에게 내 재산을 맡겼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재산이 막 불어났습니다. 굉장히 기쁘겠죠. 그랬을 때 인공지능이 나에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어디를 투자해서 어떤 포인트로 내가 돈을 벌게 됐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법률로 이제 지정이 되는 이런 이제 예상을 되고 있고요. 이 8번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재밌어요. 이 착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당들도 인공지능과 최첨단 기술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자염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데 나의 모든 그 가상 공간에서 활동들을 염탐해서 범죄에 활용하는,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런 것들을 프로텍트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시일에 지금 거의 정보기관에서 원하는 정도의 프로텍션 기술을 내 개인 중심으로 막아야 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이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통신이라는 것과 나의 일상생활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는 이제 그런 사회가 곧 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거를 갖다가 조금 저희가 인문학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융합 이런 단어를 미디어나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은 강연을 들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의 그 설명과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 저도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다 필터링을 하고 본질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결국은 내가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해주는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 핵심적인 동의는 뭐냐? 증기기관이라는 거죠. 전에는 전부 다 뭔가를 하려면 내가 힘들게 뭘 했었어야 돼요. 근데 증기기관이 나타나면서 이제 기계가 대신해 준 게 1차 산업혁명. 그럼 2차 산업혁명은 핵심 동인이 뭐냐? 전기다. 그러면 전기가 나와서 결국은 뭘 했냐? 공장에 전기를 공급해서 공장이 대규모로 생산을 대신해 줬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일어나게 된 거죠.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컴퓨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나타나서 여태까지는 전부 다 주판이나 내 머리로 계산하고 뭔가를 했었던 것들을 기계가 대신해 준다 하는 게 이제 3차죠.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의는 뭐냐? 통신이라는 겁니다. 통신이 생겼기 때문에, 통신이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뭘 할 수 있느냐? 인공지능을 내가 생활하고 있는 나의 사업 범위로 통신이 연결을 해주게 됐다 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게 있고, 저는 이제 이건 제가 물론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 찾아낸 내용이긴 하나 저도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실제로 저희에게 어떤 밸류를 가져왔느냐? 제 생각은 물리적인 거리를 없애줬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졌건 산업이 다르던 어떤 거리가 있었어요. 그거는 피지컬한 거리죠. 시간적인 거리는 없애주지 못하죠. 아무리 통신이 있더라도. 그렇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통신이라는 획기적인, 특히 지금의 이제 5G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거리를 완전히 없애줬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거는 더 이상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액세스 못한다. 이거는 더 이상 성립되지 않는 스토리예요. 그것이 4차 산업의 통신이 갖는 밸류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통신이라는 것이 그런 핵심적인 밸류를 제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산업혁명 때 전기가 뭔지를 모르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않거든요. 정예는 직류, 정류, 발전, 전송, 송전, 배전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이 대량 생산에서 성공해서 위너가 된 거죠. 컴퓨터를 잘 이용했던 3차 산업에서 컴퓨터를 초기에 깨닫고 가치를 인정한 사람들이 오늘날 현재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계신 토요일 날 이렇게 열정을 갖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뭔가 4차 산업혁명 시절에 위너가 된다. 그랬을 때는 통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의 위너가 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달드리고 싶은 이제 메시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박 부모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 그림이 이제 에릭슨에서 만든 그림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트래디셔널한 인더스트리라는 거는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도메인이 형성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도시가 큰 그 산이나 이런 거로 이제 격리되면 거기서 그 나머지 이제 그 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그게 오늘의 모습이죠. 큰 산악지대 옆에 뭐 자그마한 도시들이 이렇게 연결되고 도로로 연결됐죠. 그게 트래디셔널한 인더스트리입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산업을 연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자가 형성되었던 것이 이 밑에 보시면 거대한 통신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는 물리적인 거리가 없어지고 합쳐지게 된 겁니다. 그게 융합의 본질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면 그러한 거리가 없어졌을 때 새롭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거, 이거는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산이 있고 강이 있었던 상태에서의 어떤 산업이 발전했던 비즈니스 모델에서 예를 들어 고속도로가 휙 뚫리고 전철이 생겼다. 상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통신이 들어오면서 이 상권이 바뀌는 바로 그 시점에 우리가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럼 바뀌어진 상권에서 어떤 사업이 일어나고 어떤 사업은 더 이상 성장이 어려울 거냐, 이거를 파악하려면 도로가 어디로 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도로를 이해하는 거가 사실은 통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 통신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이제 핵심 메시지가 된다 하는 이제 도입 부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통신이 없었냐? 우리 이 장표는 우리 박 고문이 좀 아까 말씀하셨던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를 이제 나타내는 한 장의 그래프인데요. 이건 이제 올해 4월에 발표된 이제 에릭슨의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리포트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가장 최신이고, 아마 전 세계에서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숫자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가로축은 시간축입니다. 올해가 이제 2021년이라고 보면 한 중앙쯤 되죠. 제일 끝은 2026년이고요. 제일 왼쪽은 2015년입니다. 한 5, 6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로축은 이게 빌리언 가입자니까 10억 단위의 전 세계 이동통신 가입자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오른쪽에 색깔로 나와 있는 게 오렌지색이 5G 5세대 통신이고 4, 3, 2세대를 쭉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도 통신은 있었습니다. 여태까지의 통신,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이 시작되기 이전 상태, 2020년에 이제 5G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이제 2020년 전까지는 통신은 어떠한 기능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뭔가의 도구였었죠. 그런데 2020년에 시작된 이 5G라고 하는 그 이동통신 규격, 이동통신의 성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뭔가를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물리적인 거리를 없애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트리거 될 수 있는 기폭점이 되는 미니멈 셋을 이제 만족시켜주는 통신의 기능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에서 제가 오늘 열심히 공부하시는 우리 멤버분들께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이 5G는 지금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확실히 한국 분들이 굉장히 성질이 급한 건 맞는 것 같아요. 5G 요금을 나는 내고 있는데 왜 4G나 속도가 똑같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원래 하나의 제너레이션은 한 10년 정도를 거쳐서 점점점 확산이 됩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보면 이 5G는 매우 초기의 도입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 5G 쪽에서의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고주파 밀리미터 웨이브, 6GHz 이상의 주파수를 활용하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칩이라든지 뭐 이런 생태계가 갖춰지지도 않았어요. 아직 굉장히 태동 초기입니다. 또 심지어 어떤 기술들은 5G에서 채택된 기술들은 아직도 이론 수준에서 이제 갓 벗어난 정도의 상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5G의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이제 여건이죠. 앞으로 10년 동안 나갈 길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앞으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5G를 바탕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오늘 논의한 내용이나 주제들은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우리 오늘 모임에 계시는 젊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사업할 수 있는 재료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그와 같은 이제 배경을 가지고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보자. IoT, 인터넷으로 뭔가 사물이 연결되어서 그로부터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에 커넥션 수는 얼마나 될 건가? 이게 이제 단위는 10억 단위고요. 왼쪽 컬럼은 이제 올해 2020년이니까 작년이죠.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2020년도에 보면 지금이 120억 커넥션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 5년에는 260억. 그러니까 이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 도표에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그 IoT, 인터넷 오브 싱에 대한 커넥션의 숫자는 이제 빌리언 단위로 굉장히 늘어난다. 즉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5G라는 기술이 한 10년에 걸쳐서 디플로이 되면서 실제로 이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는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는 게 분명하다. 뭐 모든 분들이 다 그거에 동의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소위 말해서 4차 산업혁명이면 혁명은 원래 혁명다와의 혁명인데 뭐 나의 일상생활은 변화가 없다. 그럼 이게 무슨 혁명이냐.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도메인을 한 10년이라는 텀을 두고 보시면 그 여러 군데에서 이제 혁명적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만한 그러니까 1, 2, 3, 4차 산업혁명에서 전기, 증기기관,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왔듯이 통신도 앞으로 한 10년 동안 그와 같은 변화를 크게 가져올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후반부에는 최근에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보다는 우리 현실에 와 닿는 이 통신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 이제 메타버스를 하나의 사례로 간단하게 여러분께 그 이제 사업 환경이 변화되는 게 어떻게 통신과 연결되느냐 하는 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통신을 중심으로 그 우리가 그 5G IoT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을 이해하시려면 크게 이건 아마 가장 큰 도메인에서 바라본 통신의 환경일 거예요. 앞으로의 사업 환경. 제일 밑에는 뭐가 있냐? 단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말은 스마트폰일지 모르나 이제 그 5G IoT 앞으로 10년의 단말은 드론에서부터 센서로부터 그 뭐 여러 가지 VR, AR 글래스 거의 모든 사물이 이제 디바이스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말은 이 네트워크를 거쳐서 가운데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에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를 거쳐서 어느 누군가가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이 플랫폼은 지금 현재로 보면 거의 외국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거의 장악해 나가는 것 같아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쪽에 투자나 그 현재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이미 전 세계를 뒤엎고 있기 때문에 혹시 여기 주식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하는 빵 기업이라는 거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구글 이 플랫폼에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도메인으로 캐테고라이징 한 다음에 특정한 캐테고라이징 된 팀이나 산업이나 국가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굉장히 열심히 구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지만 그거는 사실은 이 플랫폼이라기보다는 뭐 그것도 이제 네이버에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하여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뭔가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그 플랫폼 상황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중에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게임의 플랫폼에서 내가 어떤 게임을 만든다.
그래서 크게 여러분이 사업을 이제 구상하시거나 생각하실 때 이 단말, 그다음에 네트워크,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나의 사업은 어떤 단말을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어떤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위에서 구현할 거냐. 그러면 비즈니스 밸류가 있을 것인가. 그랬을 때 그 비즈니스 밸류가 이전 산업 도메인에서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여기서 보셨던 단말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까지는 제가 이제 오늘 그 강의를 드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당되는 분야를 리마인드 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제가 말한 건 너무 거대 담론 같은 아주 하이 레벨의 프레임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그 이제 피부에 와닿는 우리 사업과 통신과의 연결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거, 이 부분이 보면 우리가 멀리서 스마트폰으로 우리 집의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한다. 한번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가면 내가 스마트폰을 갖고 내가 전 세계 어디에 갈 수도 있죠. 내가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스마트폰은 뭐 기지국이라고 하는 안테나를 거쳐서 인터넷을 거쳐서 그 인터넷에서 뭔가 서버가 그 내가 스마트폰에 조작한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 집으로 연결된 통신 라인을 통해서 우리 집에 있는 그 소위 말하는 액세스 포인트라고 하는 안테나를 통해서 무선으로 에어컨을 컨트롤해내는 거죠. 충분히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도 남으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밑에는 이제 그 자전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뭔가 임대 자전거 사업을 한다. 그 임대 자전거 한다면 임대 자전거는 어디에나 뭐 땅에다가 그 뭐 전 세계 어디에라도 자전거를 놓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자전거는 그 자전거하고 통신하고는 무선으로 연결을 하고 그 나머지는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럼 인터넷에서 원격에서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떤 자전거에서 어떤 뭔가 썸씽 왓을 해서 그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께서 뭔가 사업을 구상한다 하셨을 때는 유무선 통신이 가운데 존재하고요. 물리적으로 거리를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미국에 있는 에어컨이든 미국에 있는 임대 자전거든 또 나의 위치가 내가 유선으로 연결된 우리 집의 PC든 내가 어디 배를 타고 가던 내가 등산을 하던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내가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통신이 있는 거죠. 근데 유선 통신은 우리의 활동 범위를 지극히 제약하는 거죠. 이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동통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5G가 갖고 있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거의 유선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그 하이 퍼포먼스를 지원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통신이 물리적인 거리를 없애줘 버린 겁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핵심 가치로 새로운 비즈니스의 환경으로 작용한다 하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에어컨이라든지 임대 자전거는 디바이스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앞에 뭔가 네트워크 커넥션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그 이동통신 사업자의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인터넷망이 가운데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원격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위에서 내가 원하는 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현해서 넣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IoT에 대한 전체적인 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통신들, 아까 제가 이제 1, 2, 3, 4차까지는 전기를 이해합시다. 컴퓨터를 이해합시다. 증기기관을 이해합시다. 그걸 잘한 분들이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했습니다를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통신을 잘 이해합시다. 그럼 통신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서브젝트를 뭘 어떻게 이해하라 말이냐. 이제 그 얘기를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미 이 그림을 보셨으면 여기 계신 분 다 이해하세요. 제일 밑에는 단말이 있죠. 단말에는 드론부터 VR, AR, 구글 글래스, 스마트폰 당연히 있고요. 서베일런스 카메라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단말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단말이 임대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집에 있는 에어컨도 단말이 될 수 있고 다 단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가운데는 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네트워크가 있죠. 이동통신 사업자라 하면 한국은 SKT, KT, LGU+, 미국에는 버라이즌 스프린트, 중국에는 차이나 모바일,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자기 나라를 셀이라고 하는 작은 조각으로 내서 다 뒤덮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기지국이 우리나라를 전체를 뒤덮고 있죠. 근데 그 가운데는 이제 인터넷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새롭게 5G 기반으로 뭔가 사업을 구상하시는 분의 아마 기본적인 사업 환경일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하려면 임대 자전거의 속도, 그다음에 임대 자전거의 행동 반경, 그것과 그다음에 집에 있는 에어컨의 그 움직이는 정도나 이런 것들은 완벽히 다른 거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사업하려고 하시는 아이템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아까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구상을 하시는데 이 사업하는 단말과 사업을 운영하는 분의 움직이는 동선은 굉장히 광폭의 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적합한 통신을 최적의 방법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재료로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왼쪽에 보면 이게 블루투스, 와이파이, 와이맥스, 3G, 4G, 5G 이렇게 도는 게 있죠. 이게 통신의 종류인데 이 통신의 종류는 마다 실제로 그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다 다릅니다. 이거 서로 이제 다른 통신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나 이 사업하시는 분은 크게 고민할 필요 없죠. SKT나 LGU 플러스에 가셔서 B2B 사업하는 분께 컨택을 하셔서 나는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저희가 통신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시뮬레이션 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통신의 재료를 내가 활용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교양 수준에서는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가로축은 여기 보면 데이터 레이트고요. 그다음에 세로축은 이제 그 통신의 안테나가 커버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면 이제 셀룰라 통신은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블루투스라든지 그 직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와이파이 이런 거는 이제 속도 같은 것들이 서로 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속도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커피숍 내에서만 하냐 커피숍 내에서만 하시는 와이파이 정도면 되고 그 대신에 그거는 보안이 안 되니까 보안이 되는 걸로 한다면 좀 비싸더라도 셀룰라 통신의 뭐 속도로 보면 뭐 한 몇 메가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러면 한 3G나 4G 정도면 충분하겠군. 뭐 이렇게 사업 구상을 하실 수 있고 만약 여러분께서 메타버스로 가지고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신의 툴을 활용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는 적어도 기가 단위는 있어야 되겠고 내가 사업하는 영역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구나. 이랬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5G나 4G 정도의 통신을 구성하는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업은 두세 개의 통신 방식을 하이브리드해서 하는 게 최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통신을 할 때 걱정을 많이 없애줍니다.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인공지능 서버를 내가 구상하고 있는 자전거랑 어떻게 연결하냐?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통신이 해결해 드립니다. 바로 인공지능 서버가 내 자전거 옆에서 나에게 뭔가를 주듯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들죠. 그 비용은 왜냐? 5G라는 통신을 써야 되고 커버리지가 전 세계를 커버를 해야 되니 그런 거에 대한 비용만 결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구상하실 때
제가 인큐베이션 하는 그 스타트업들 분들하고 가끔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본질적인 창의적인 아이디어보다 그 아이디어를 임플리멘트하는 과정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본말이 전도된 거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아이디어입니다. 나머지 툴들은 여러분들이 잘 컨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그 이제 교양 차원에서의 통신에 대한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를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하셔야 될 거는 주파수 대입니다. 어떤 주파수 대를 사용해서 내가 사업을 할 거냐. 여기 보시면 이거 복잡한 얘기는 다 하고, 여기 보니까 전파라고 얘기되는 표시된 이제 파장대가 있습니다. 이게 3kHz에서 3000GHz까지. 여기에 보면 방송과 통신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 용도가 국가에 의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사업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우주선을 사용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하는 비즈니스 그 목표, 타겟 자체를 의미하는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요소들을 엮는 통신의 관점에서 보면 3kHz에서 3000GHz까지의 이 전파를 대상으로 이제 방송과 통신이 연결되는 이 영역에서 이제 전파 어떤 주파수대에서 를 활용해서 내 비즈니스를 빌드업할 거냐 이제 하는 이제 고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전파 영역대 3kHz에서 3000GHz를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매년 이렇게 딱 2020년 6월에 기준으로 그 이제 정해 놓은 겁니다. 보시면 이제 고정통신에서부터 우주 연구에 위성, 그다음에 이동통신까지 다 망라돼 있죠. 그래서 이 이동통신 노란색, 이 이동통신 영역으로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서 정부로부터 렌탈해서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죠. 5G 같은 경우는 이제 3.6조 정도의 돈을 정부가 제공하고 몇 년 빌려 쓰는 겁니다. 몇 년 빌려 써서 이동통신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제공된 이동통신의 5G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위에 그 비즈니스를 빌드업하고 계시는 거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말에서 어플리케이션까지의 네트워크 사이드에 제일 단말과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그 지점, 연결하는 지점에 무선을 사용하고 그 오퍼레이터, 그 통신 사업자들은 돈을 내고 정부로부터 빌려서 이런 형태로 주파수가 배분돼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가치는 이제 뭐 통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다른 식으로 뭐 안테나를 판매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보이겠지만, 오늘은 주제가 비즈니스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제 그 여러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 주파수 영역을 달리하면서 다른 형태로 비즈니스가 빌드업됩니다. 최근에는 보면 특히 이제 미국 중심으로 미국이나 유럽 위성이 굉장히 각광되고 굉장히 핫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애플 같은 경우에 스마트폰에도 위성 통신 얘기가 나오고 있고, 현재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은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리죠. 오늘 저녁인가 미국에서도 또 통신용 위성 쏘아온다고 오늘 아침에 CNN 뉴스에서 계속 나오던데, 이게 점점 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으로 좀 다가오는 걸 사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께 드리고 하는 키포인트는 지금의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 그 다음에 그 셀룰라 여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영역이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그 확장되는 영역은 우리가 그걸 다 위성까지 다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다 하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만들어 영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간단하게 기술 얘기는 아주 쉽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이 왼쪽에 보이시죠? 이 스마트폰에 제일 끝에 보면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게 패치 안테나라고 전자파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5G나 이런 쪽에 안테나가 6, 7, 8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는 안테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마다 전부 다 전자파가 나오니 이 안테나는 이런 그 여러분들 집 근처에 있는 안테나랑 연결이 되는 거죠. 아마 분명히 여기 오늘 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께서도 창문을 열어보시면 뭔가 하나가 보일 겁니다. 안 보인다면 내가 못 찾은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 내 스마트폰에 내 휴대폰이 지금 전파를 발휘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구글의 유튜브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안테나가 왜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안테나를 통해서 가면 이 그림은 이제 안테나의 네트워크를 이제 여러분이 알기 쉽게 그린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하늘색 있죠? 하늘색. 제일 밑에 이 하늘색이 이제 안테나입니다. 그럼 안테나가 있는 위치는 뭐 공장에서부터 뭐 우리 살고 있는 건물 안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죠. 이 안테나 위치가 보이시죠? 이 안테나 위치로부터 이제 서서히 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제 집에서 자, 이 스마트폰을 들고 여러분이 구글의 유튜브를 딱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멋진 동영상이 여러분 이 스마트폰에 떨어지죠. 그러면 이 구글의 서버의 컨텐츠는 어디 있냐? 미국에 있는 대륙을 넘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서버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온 전자파는 이 그림에 보이는 하늘색 안테나를 통해서 빨간색 라인으로 쭉 모여들게 되고 이 위에는 코어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돈 주고 구축한 장치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 장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동작을 해서 제일 위에 익스터널 IP 네트워크,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터넷망은 이 전 세계는 광통신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광으로 연결된 이 망이 전 세계를 다 뒤덮고 있고 이 광을 통해서 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들입니다. SK텔레콤, KT, LG플러스 다 보이시죠? 일본도 있고요. 유럽에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망을 자기 나라 영역에는 자기 나라 정부로부터 주파수를 빌려서 구축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이 숫자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이거는 이제 에릭슨이 현재 공급하고 있는 나라와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에릭슨의 이제 제가 그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거라 그런데 이 지도가 이제 주요한 세계 대륙의 이동통신을 주도하고 있는 대륙 유럽과 동북아시아와 북미 쪽 이게 이제 북극에서 바라보면 세계가 다 보입니다. 이게 원래는 지구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돼 있는데 자 그럼 이런 사업자들이 망을 다 구축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 대륙을 넘나드는 이게 광통신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서버에 이 구글이라고 가정하면 구글 유튜브 서버에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0과 1로 비트로 끊어서 6, 7비트의 패킷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HTTP라든지 IP, TCP, IP 이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쭉 다 전 세계를 빛의 속도로 광선로를 통해서 들어와서 마지막 단에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안테나로부터 전자파에다 모듈레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쭉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안테나로 연결돼서 여러분이 지금 오늘 현재도 구글의 유튜브를 즐기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비즈니스 환경인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면 이제 이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이런 데이터 센터에 있는 컨텐츠를 끌고 오는 거고 그 안에는 이런 형태의 서버들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컨텐츠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여기까지는 이게 제가 오늘 기술을 말씀 안 드리고 통신을 설명하기 위한 그 저 나름대로 고육지책인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하시는 환경이 여러 단말이 있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으로 비즈니스를 구상하셨다. 이랬을 때 이게 원하는 미국에 있던 어떤 서버로부터의 컨텐츠가 내 스마트폰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한번 이제 기술 관점에서 한번 슬쩍 보신 겁니다. 자, 보시고 났는데 이 그림은 좀 복잡해지죠. 여러분이 탁 보시면 아이고 이거 골치 아픈데 싶은데 이걸 왜 가져왔느냐 골치 아파도 이게 이제 5G가 4차 산업혁명의 기폭제가 된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장표입니다. 5G면 이제 이동 무선 구간을 거치게 되는데
무선 구간이라도 여기 보이는 이런 파라미터들은 이 정도 숫자까지는 달성되어야만 5G가 된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레이턴시 타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동통신 단말을 들고 내가 뭔가를 주고받았어요. 그랬을 때 지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1ms 내로 지연 없이 전달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5G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로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내가 믿고 통신을 믿고 내가 보낸 거는 1mm 안에 도달할 수 있어 하는 것을 5G 이동통신은 개런티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1ms 안에 도달만 되면 되는 비즈니스를 구상하시면 되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게 수초였어요. 심지어는 제가 전화를 해도 여보세요 그러면 한참 있다 여보세요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비즈니스가 안 됐던 거죠. 지금은 1ms가 된 겁니다. 1ms가 된다는 것을 통신의 속성을 알고 계시는 분은 5G를 써. 그러면 1ms 안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으면 어떤 비즈니스가 될까? 굉장히 많은 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광산에서 마지막에 광산의 끝단에서 정이 똥똥똥똥 찢으면서 찢는 그 충격을 받아서 통신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서버로 보내요. 이게 1ms 안에 들어오면 실제로 거기서 똥똥똥 하는 진동의 느낌을 가지고 분석해서 멀리 떨어진 그 인공지능 서버라든지 뭐 어떤 서버가 분석을 해서 이게 광물이네 그러면 계속 더 파들어가고 이게 바위네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오른쪽으로 틀어서 가고 이런 레이턴시를 1ms 안에 통신이 제공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각각의 것은 뭐 오늘은 제가 스킵하겠지만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실 때 5G는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제공해 주느냐 하는 걸 볼 때 여기 나타나는 각각의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여기 보면 모빌리티는 이제 500km/h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동통신이 500km를 이동해도 통신이 끊어지지 않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죠. 자율주행차들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당연히 그 고속철도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옛날에 이 모빌리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낮은 속도밖에 지원하지 못했던 4G, 3G, 2G에서는 불가능했던 비즈니스들이 5G가 되면서 가능한 모습으로 바뀐 거죠. 그게 4차 산업혁명의 트리거 포인트가 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그 에릭슨이 캐테고라이징 한 거이긴 하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의 그 IoT나 인터넷을 그 사업하시는 분은 다 비슷하게 크게 보면 4가지로 현재 기존 트래디셔널한 이제 그 산업군들이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시브 IoT, 브로드밴드 IoT, 크리티컬 IoT, 인더스트리얼 IoT 이렇게 크게 4가지로 얘기했을 때 기존에 아까 보셨던 클래시컬한 산업군들이 어떤 위치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제일 밑에 단에서는 통신에서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정도 앞에서 보셨던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이 비즈니스가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그 기준점을 나타내고 있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뒤에 예시를 AR, VR 오늘 혹시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VR이나 AR로 다음번에 가지고 VR, AR을 한번 이그젬플로 VR, AR은 우선 굳이 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님들은 사실은 이게 무슨 캐테고라이징하고 이론적으로 구분하는 거를 이건 이제 뭐 중요한데 브로드밴드 IoT라는 것과 크리티컬 IoT 한 경계선 정도의 VR, AR 산업은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 통신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는 이제 스루풋, 레이턴시, 데이터 볼륨 관점에서는 요 언저리의 것들이 활용되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순수한 5G가 구성이 되는 정도의 통신 환경은 있어야 VR과 AR이 산업적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골치 아픈 건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조금 토요일 오후에 6시가 가까운
너 좀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예? 재밌습니다. 아까 그 그림 너무 비주얼. 자,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 특히 이제 메타버스는 여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게임 하시는 젊은 분들 많이 계실 거고 한데 크게 보면 메타버스는 4개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4개의 카테고리를 각각을 하나는 이제 그 AR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실제 생활에다가 정보를 애드해서 봄으로써 뭔가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그 형태의 메타버스 형태입니다. 포켓몬고라는 거 혹시 저는 사실은 안 해봤습니다. 근데 해보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뭐가 계속 툭 튀어나오면 뭐 잡고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것 같아요. 애들 엄청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통신하고 그 환경이 이제 바뀌면서 이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R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스마트폰이 있듯이 VR 이제 단말들이 새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VR과 AR의 이 단말이 이제 여기 투자가 이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그렇고 현재 VR, AR 글래스. 그래서 VR, AR 글래스는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메타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VR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현실을 있게 만드는 거고요. AR은 현실 위에다가 애드하는 거죠. 그래서 VR의 거의 파이널 골은 그 실제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구분하게 못하게 만드는 거. 근데 우리 뇌 구조상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AR 글래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경을 딱 끼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아마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쉬라고 하고 있는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단계 중에 플랫폼을 지금 굉장히 장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메쉬라는 플랫폼 상에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위에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비행기의 항적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라는 플랫폼 위에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로 하나의 이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는 나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아마 다른 나라에 있는 두 사람은 아바타 형태로 이제 나에게 들어오고 이런 그 상대편의 움직임이 내 가까운 데서 굉장히 함께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나의 화면까지 와야 되겠죠. 이게 모바일 브로드밴드, 아까 5G가 요구했던 키 퍼포먼스 인덱스 중에 브로드밴드 영역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모바일 데이터가 무선 구간에 실시간으로 흘러다녀야 된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비행기가 움직이는 그 항로를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비행기의 이동 경로와 내가 있는 이 화면하고는 일치해야 되겠죠. 레이턴시 타임이 밀리세컨드 단위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를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메쉬라고 하는 플랫폼 위에서 그 비행기의 항로 추적을 논의하는 사람이 돈을 내고 자기의 비즈니스를 빌드업한다. 그랬을 때는 5G의 레이턴시와 그 모바일 브로드밴드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적절하게 이 비즈니스 환경에 공급되도록 내 비즈니스를 설계해야 되겠죠. 아까 자전거 사업이라든지 집에 있는 에어컨 키는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5G가 갖고 있는 거대한 강점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나의 사업에 먼저 적극적으로 빨리 이해하고 캐칭한 사람은 이런 비즈니스를 바로 구상을 해낼 것이고 그런 키 퍼포먼스 인덱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 이런 것들이 사업으로 가능한가? 뭐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거는 영화에서 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 그 타입 중에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내 삶을 어디에 가도 로그 파일 저장하듯이 계속 저장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이런 데서 일어나는 여기를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방탄소년단이 이거는 이제 자기 신곡 발표가 이런 데서 일어나면 이제 나는 이런 데 아바타에 조인해서 같이 그 즐기면서
이 사람이 한 비즈니스 모델은 이건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라고 하는 그 가수인데 이 사람은 1,000만 명 이상의 그 관객을 모았다 그래요. 사실은 메타버스가 활성화하게 된 기본적인 환경은 그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 보니 가상으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게 된 건데 실제로 이게 아니더라도 1,000만 명 모아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비즈니스를 만들 방법은 없었죠. 기존의 공연 개념으로는. 그래서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새로운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만든 겁니다. 이랬을 때는 이제 공연 기획하는 업종들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있고 그때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도 함께 즐기면서 이런 공연을 할 수 있으려면 그 넘버 오브 커넥션 수 통신으로 보면 그다음에 굉장히 브로드밴드 그리고 실시간에 그 퍼포먼스가 가능한 수준의 레이턴시 타임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의 요소로 활용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세 번째 이제 미러 월드라는 거여서 이제 전 세계를 실질적인 피지컬한 우리의 리얼 월드를 가상의 공간으로 만든 것을 미러 월드라고 하죠. 이 미러 월드는 지금 어떤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느냐? 가상 공간을 쪼개서 땅 장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스2라고 하는 플랫폼에 가시면 지금도 땅이 팔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아랍에 있는 사원을 샀다는 동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샀다 그러고 오른 사람도 많다 그럽니다. 지금 강남 땅 옛날에 쌀 때 못 산 거 후회하시는 분은 혹시 계시면 혹시 알아요? 어스2에 들어가셔서 지금 그 딴 나라 땅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이것도 비즈니스입니다. 새롭게 바뀐 비즈니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시간으로 이 그 서버와 이런 여러 가지 그것들하고 잘 연결되는 이제 통신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목적하는 월드를 피지컬한 월드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해서 리얼 월드 대신은 그 월드에서 뭔가를 해봄으로써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발빠른 그 BMW하고 이건 제시황이라고 이거는 이제 그 엔비디아 그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는데 엔비디아 CEO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BMW 그 공장 생산 라인을 미러월드식으로 그대로 가상 공간에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보면 뭔가 어떤 사람이 작업대를 보면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이면 작업대를 높여주고 낮춰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쉽게 그다음에 나의 동선 중에서 뭔가 필요로 하는 부품들 이거는 로봇이 쭉 가져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단어로 하는데 이 부분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 통신의 힘을 빌어서 이제 사업이 영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VR, AR, 그 메타버스와 관련되는 이제 굉장히 많은 통신과 관련돼서 이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장표는 이제 퀄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통신에서의 모뎀 칩을 만드는 전 세계의 이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퀄컴하고 에릭슨 제가 근무했던 연구소에 있었던 그 에릭슨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 5G 통신을 이용을 해서 이 헤드셋을 쓰고 하는 이제 XR, VR, AR을 통칭한 말을 XR이라고 부르는데 XR의 이제 통신을 구축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이게 이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이 글래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단말이 해당되는 거죠. 아까 쭉 보셨던 이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단말이 제일 이런 이 마네킹이 쓰고 있는 단말이 되겠고요. 이 단말에 있는 안테나, 이 안테나가 보면 실제로 보면 이 안테나를 토탈 그 9개 안테나를 썼다 그럽니다. 그래서 고주파 쪽에 28기가 이상, 6기가 이상을 3개를 쓰고 그 밑에 서브6 주파수대를 4개를 써서 그러니까 4개를 썼네요. 그래서 토탈 7개의 안테나를 써서 여기에 7개 안테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개 안테나가 에릭슨의 이게 기지국으로 들어오면 이 기지국에는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여기서 연구소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면 190개 이상의 안테나가 이 안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테나 하나가 이 손톱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밀리미터 파는 파장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모바일 브로드밴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우리 서울데이터연구회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있는 인공지능 서버가 굉장히 실시간으로 이 단말에게 결정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엣지 클라우드라고 하는 걸 거쳐서 굉장히 가까운 단에 이 단말에서 매우 가까운 단,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그 태평양 건너서 있는 구글 서버에 있는 인공지능 서버로부터 도움을 받기는 아까 자동차 궤적 같은 것을 사업으로 하기는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엣지 단까지 이 서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시뮬레이션 되면서 반복되면서 현재 개발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들이 전 세계 메이저 글로벌 기업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는 이제 개발 사례를 한 장을 가져왔고요. 기술 얘기는 오늘은 안 하는 걸로 결심을 한 날이니까 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쪽에는 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회사들은 플랫폼을 장악하는데 관심을 갖고, 에릭슨은 그 통신의 네트워크에 대한 그 모바일 브로드밴드라든지 5G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를 제공하는데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로블록스 같은 그런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자신들의 비즈니스 영역을 잡고 하고 있고, 이 로블록스 위에서 새로운 게임들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은 어플리케이션에 접근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여기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계신다면 나는 어떤 영역에서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할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개인적이나 비즈니스 영역을 이미 떠나서 국가 간에서는 국가의 그 패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이미 되었고, 이거는 NSCA라고 미국의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에서 만든 올해 초에 이제 의회하고 대통령께 보고드린 내용인데 쭉 보시면 인공지능을 이 5G와 관련된 어드밴스드 네트워킹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는 게 미국의 국가 안보에 치명적이다 하는 것을 담고 있고, 중국과의 경쟁을 이기기 위한 이제 돈과 노력을 쓰겠다 하는 걸 보고서를 담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 하실 때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이 워낙 드세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비즈니스 환경으로서의 국가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된다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른 영역에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이제 이거 스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그 메타버스 도메인 경우는 이제 단말이 점점 우리 신체로 인테그레이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 신호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서 그 뭐 여러 분야에서 단말이 실제로 보이는, 아까 단말의 종류를 제가 예를 듭니다 하고 말씀드린 스마트폰에부터 센서, 뭐 드론 이런 물리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말은 점점 우리 신체 몸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 주는 이제 많은 기술들이 함께 개발되고 있다.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몸에서 나오는 뭔가의 전기 신호를 가지고 단말이 움직이고, 그 광속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을 넘나드는 통신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서버를 나의 신경과 연결해주는 그런 걸로 새로운 비즈니스 가치를 창출할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분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빌드업 하실 수 있는 거죠. 아이디어를 내야 될 범위가 굉장히 넓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장표인데, 이건 에릭슨에서 앞에는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얘기고, 이 마지막 장은 이것도 이제 에릭슨에서, 오늘 뭐 에릭슨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제가 쉽게 자신 있게 그 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그래서 2030년도에 우리 인간의 통신과 우리 신체가 얼마만큼 가까워질 거냐에 대한 거에 10개의 트렌드를 쭉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은 뭔가 그 단말을 조작하려면 키보드를 쳐야 되잖아요. 이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그 신호가 키보드를 친 것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블럭 이런 생각을 혼자 했다. 그러면 그게 인터넷으로 키보드를 친 것과 똑같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아티클입니다. 쭉 가다 보시면 이제 촉감도 인터넷으로 통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께 전달 드릴 수가 있고요. 뭐 여기 예를 든 거로 보면 내가 집 안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깊은 숲속에 그 피톤 치즈의 향을 이 통신을 통해서 나의 그 PC를 통해서 나의 후각과 내 뇌신경에다 연결도 할 수 있다 하는 게 2030년까지 어느 정도의 그 어치먼트를 이룰 것이다 하는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투자 금액을 보면 그런 쪽에 꿈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2030년도에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드리는 새로운 비즈니스 통신을 관점에서 바라본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그 좀 시간이 좀 늦었지만 또 혹시 그 좀 질문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몇 개를 받고 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채팅창으로 들었습니다. 아, 채팅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매우 넓고 깊이 있는 강의자 앞으로 학습에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질문 보고 있습니다. 네네. 이동통신 분야 전문가시니까 특별히 질문 하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느끼는 불만입니다. 전철을 타고 가거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인터넷이 자꾸 멈추는 현상, 이런 장애가 사라지면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하고 연구도 이 인터넷이 자꾸 멈추는 현상, 이게 실제로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 인터넷이 자꾸 멈춘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무선 환경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이제 5G 쪽에서 5G라고 하는 이 전체 그 프레임워크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기술은 뭐냐 하면 그 네트워크 원 네트워크 멀티플 인더스트리라 그래서 5G 이동통신을 하나를 이렇게 구축해서 많은 인더스트리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더스트리 중에서는 그 수술을 하는 의사 선생님께 제공해야 되는 키 퍼포먼스 인덱스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그 TV를 보듯이 이럴 때는 이 서로가 자원을 써야 되는 중요도가 다른 거죠. 그랬을 때 로지컬리 네트워크를 슬라이싱해서 원하는 인더스트리와 원하는 비즈니스에게 원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개념들이 이 5G 그 기본 기술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질문 주신 분께서 전철을 타고 이동하고 계셨다. 그러면 전철을 타면 고속으로 가니까 터널도 있고 그렇게 되죠. 그러면 무선 통신은 기본적으로 그 페이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선 환경은 수시로 바뀝니다. 수시로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통신에서 예를 들어 5G는 굉장히 많은 막강한 피처와 펑션들을 장착을 해놨지만 계속해서 바뀌는 무선 통신에게 어떤 프라이어리티로 어떠한 그 비중으로 이 무선 자원을 할당해 줄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와 기술의 발전과 같이 컨비네이션 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 이용하고 계시면서 가는 그 인터넷의 상황은 우리가 갈 수 있는 맥스가 100이라면 그 아마 지금 현재 3G나 4G 정도의 키 퍼포먼스 인덱스 안에서 현재 그 모바일 데이터가 지원이 된 상황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고 언제쯤 될 거냐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되겠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한 거 하고 내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그거를 제공받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이미 피크 타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적어도 이 철도 타고 가면서 끊어지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개런티 되지는 않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나는 꼭 최우선으로 공급받아야 될 카테고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기술적인 부분과 그런 그 자원을 내가 할당받을 수 있는 권리와의 이 서로의 컨비네이션 상황으로 최종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그 충분히 안 끊어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여러분이 타고 가신 전철 영역이 5G가 아직 디플로이 되지 않은 지역을 통과하는 전철이었다면 당연히 안 될 것이고 음영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있죠.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채팅창에 있는 이제 질문은 거기까지네요.